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아스날을 사랑하는 문도구입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아스날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rop that thing. Let's get it! 우선 첫 번째로는 최악의 더비라고 볼 수 있어요. 맨유랑 아스날 역사상 이렇게 재미없고 기대가 되지 않았던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라인업부터 한번 봐볼 건데요. 아스날 같은 경우 골키퍼의 레노, 왼쪽 백에 콜라시나치, 루이즈, 소크라테스, 그리고 체인버스, 미드필더에는 귀엔도지, 샤카, 토레이라가 뛰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쓰리톱에는 사카, 오바메양, 페페가 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11명의 선수들을 바라봤을 때 월클 선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언제부터 아스날에서 월클을 찾기 힘들었는지 참 아쉽네요. 근처에 간 선수들로 뽑자면 우선 루이즈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루이즈는 어쨌든 간에 첼시에서 우승도 해봤고 탑 팀들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루이즈는 월클까진 들어갈 것 같아요. 월드 클래스에서 뭐 베스트 선수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선수가 보여줬던 것만을 봤을 때는 월클 근처에 루이즈 선수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레이라 선수는 월클 바로 밑에 현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선수라고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바메양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는 이 팀을 보면은 사실상 유로파 리그에도 간신히 들까 말까 하는 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스날이 점점 클래스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반대로 맨유도 한번 봐볼게요. 맨유에는 일단 골키퍼를 지키는 데야 월클이죠. 그리고 왼쪽 백은 영, 린델로프, 맥과이어, 그 다음에 투안세베가 있고요. 미드필더에는 맥투미네와 포그바. 맨유의 스쿼드를 한번 바라봤을 때 냉정하게 영은 아주 좋은 선수였지만 이제는 슬슬 은퇴를 바라봐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월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팀을 위해 헌신하고 리더십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린델로프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죠. 맥과이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국인이라서 그렇지 아직 증명해야 할 게 훨씬 더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안세베, 이 선수는 뭐 이름도 말하기 어렵네요, 그쵸? 맥토미네이 같은 경우엔 좋은 선수인 것은 맞으나 아직 탑 레벨에서 증명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그바, 유일하게 필드 선수들 중에는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약간 취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포그바는 월클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페레이라, 링가드, 제임스, 딱 유로파 수준의 선수들이에요. 한 5년 전, 6년 전 에버튼에서 뛴다고 했으면 굉장히 어울릴 법한 선수들인 것 같네요. 그리고 레시포드, 아직까지는 애기 냄새가 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니, 호날두, 음바페, 테베즈, 발로텔리 등 그 악동들이 그 나이 때 보였던 그런 느낌까지는 아직 전혀 근처도 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스날의 팬 입장으로서 이 경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은 수비가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아스날은 계속 수비를 보강해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는 말을 지난 5년, 10년 동안 해온 것 같은데 제대로 한 번을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에서 월클 수비수 혹은 정말 잘했던 수비수 2명은 코셰언리와 베르말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둘 외에는 정말 좋은 영입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고, 이럴 거면 도대체 가브리엘을 왜 팔았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귀엔도지, 자카, 그 다음에 토레이라가 뛰었는데 나쁘진 않아요. 정말 요 3명의 미드필더진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카가 빠져야 돼요. 진짜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카 선수가 빠져야 됩니다. 왜 자카가 빠져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우선 수비형 미드필더 활약을 하고 있는데 패스도 잘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패스를 잘 못하면 과연 태클이라도 잘하고 있냐 라고 하면 태클이나 인터셉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잘해줘야 플레이메이커로 뛸 수 있고 솔직히 완벽한 거 찾아보기 어렵고요. 토레이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몸이 100%의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귀엔도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 외제 선수가 뛰지 않고 있고 명단에도 안 들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궁금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쳐서 안 뛰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도대체 왜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궁금하고요. 벤치를 바라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세바이로스 있죠, 홀딩 있죠, 나일스 있죠, 마르티넬리 어린 선수죠,
마티네즈 골키퍼 뭐 그냥 후보 선수죠. 넬슨 그리고 윌로. 이 벤치도 유로파, 이 벤치 뛰면 유로파도 못 들어요. 아 진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이 발전을 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수비부터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벤치 마지막 선수까지 진짜 대략 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랜 아스날 팬으로서 계속 참아오고 있고 좋아해주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더 이상 아스날을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페 선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페페 선수를 지난 몇 경기 동안 제가 봐왔어요. 지난 몇 경기 동안 페페 선수의 경기력을 보기도 했고 플레잉 스타일을 보면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선수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위치 선정, 좋은 곳, 좋은 자리들이 잘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거기서 슈팅으로까지도 많이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슈팅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스날에 있었던 선수로 비유를 조금 해드리자고 하면 옛날에 제르비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르비뉴가 아스날에 있을 때도 적당히 잘 해주다가 떠나고 나서 갑자기 터졌던 걸 볼 수 있는데, 페페 선수도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페페 선수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페페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센스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아예 안 할 필요는 없는 선수라는 건 확실하고요. 기대를 가져볼 만은 아직 하지만 좀 더 보여줘야 될 게 많다. 지금 할부로 되게 비싸게 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진짜 그 할부 값도 못하는 선수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카는 이제 제발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에메리 감독님께서 선수단을 모아놓고 우리 팀에 주장 누가 있으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선수단이 대부분이 자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걸 보고 저는 2차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아스날은 왜 자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첼시에서 다 단물 빠진 선수들을 영입해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시즌 시작 때 우리가 다비드 루이즈를 영입했을 때도 말하고 싶었고, 옛날에 첼시에서 윌리엄 갈라스 데리고 왔을 때도 말하고 싶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실베스트레 같은 선수 데리고 올 때도 말하고 싶었고, 아스날은 도대체 왜 우리는 가장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을 탑 클럽에 보내주고, 막 산체스 잘하고 있을 때 맨유에 보내고, 애슐리 콜 전성기 때 첼시 보내주고, 반페르시 전성기 때 맨유 보내주고, 나스리 전성기 때 맨시티 보내주고, 페브리가스 날아다닐 때 팔아버리고, 이렇게 자꾸 우리 팀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은 더 좋은 팀 혹은 더 성적을 내고 싶어하는 팀에 팔면서 왜 우리가 막상 데려오는 선수들은 다 한물 간 선수들 혹은 와서 그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없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고요. 이거를 보고 계시는 아스날 팬들은 진짜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팀에 현재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가, 냉정하게 경기력이랑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가 귀엔도지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쇼킹이고요. 그 다음에 체인버스 선수가 부상에 복귀했다는 거, 그리고 로폴딩이 부상해서 복귀했다는 거에 우리가 막 희망을 갖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상해서 이제 벤페르시가 돌아온다, 부상해서 페브리가스가 돌아온다, 나스리가 돌아온다, 몇 년 전 얘기야. 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 분석이 아니라 제가 아스날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지를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아스날 경기들을 직접 분석도 이제 하기 시작할 거고요. 아스날 경기를 아프리카 TV에서 중계도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소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대해서 혹은 아스날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나 선수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영상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 나눌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We love you Arsenal, we do. We love you Arsenal, we do. We love you Arsenal, we do. Oh, we love you. 이 노래를 제가 좀 신나게 부르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SPT, Train Like Pros.